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중국은 왜 한국을 침투하려 하는가, 이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국제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국제질서의 가장 핵심, Freedom of Navigation, 항행의 자유입니다. 항행의 자유. 지난 400년의 근대사의 핵심 주제입니다. 교역로거든요. 교역로. 결국 인도, 유럽으로 가고 동남아시아에서 수출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이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인데, 이게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은 언제가 돼야 정착이 되느냐, UN이 생기고 답이 나온 겁니다. UN이 생기고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세운 질서, 자국의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해군력을 기르고 쟁투를 하던 거에서 세계의 바다가 미국의 패권하에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누구나 다 자기의 상품을 내다 팔 수 있고 자원을 사올 수 있고, 단순히 바닷길을 다닌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진짜 이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을 만끽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물건을 해외에다가 다 팔 수 있죠. 어디도 팔 수 있죠. 이렇게 팔 수 있고 여기서 석유도 사올 수 있죠. 대한민국이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바다를 통해서 필요한 자원을 사오고 상품을 팔 수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는 거죠. 단순히 항행의 자유가 아니라 거기에는 자원과 상품이 오고 갈 수 있는 자유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미국이 만들어낸 국제 자유무역 질서죠. 그런데 이때까지 바다에서 미국이 그거를 하는데 별로 위협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중국이 짠 이런 식으로 단선 9개를 그은 다음에 여기 이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우리 거, 언제부터 자기 거로 하겠다, 2025년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남중국해가 여기처럼 되는 거예요. 수에즈나 이렇게 여기서 배 왔다 갔다 할 때 핵심 요충지 아닙니까? 여기다 운합해가지고 모든 배들이 여기 이집트의 허락을 받고 미국의 허락을 받고 여기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남중국해가 중국의 허가를 받고 지나가야 되는 중국의 아주 거대한 수에즈 운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국이 통제를 하는 커다란 영역,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중국은 그럽니다. 자기네들이 영해지만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중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홍콩 50년 체제 보장 해줬어요? 안 했잖아요. 자원만 먹고 항행의 자유는 보장해줄게 라고 한다고 해도 그걸 믿냐고요. 자기네들의 영해를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여기를 통제하라고,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고 여차하면 통행세도 거둘게 라고 중국이 안 하리란 보장이 어딨냐고요. 중국이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의 혜택은 받겠다는 거죠. 중국도 물건을 팔고 자원을 수급하는 거를 자기네들도 이렇게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을 전부 다 하면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여기는 우리의 영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니네가 이래? 그래, 여기가 니네의 영해라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인도하고 호주하고 여기가 안다만 제도인데 안다만 제도에서 군사훈련을 합니다. 그래, 니네 여기 영해해, 그치? 여기 인도의 영해야. 그리고 너 국제관계를 무시하고 너가 여기 영해 선언을 했다면 우리가 여기서 브로킹하면 니네 어쩔 건데. 중국은 이 체제에서 무임승차하겠다고 하는 거고, 미국이 만들어놓은 이 체제에 도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체제에 도전을 하려면 그러면 중국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해군력입니다. 해군력인데 어떤 해군력?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확보할 해군력,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상품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해군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어마어마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치킨 게임이 걸리는 거예요. 치킨 게임. 자동차 두 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며 달리다가 서로 먼저 부딪힐 걸 구해서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겁쟁이 게임이라고 하죠. 그러면 중국은 해군을 왕창 만든 다음에 니네 미국 우리랑 이렇게 전쟁까지 하면서까지 우리의 남중국해의 영해권을 방해할 거야? 우리는 그냥 보호할 건데?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야, 이거 냅두면 우리의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이 깨지면 여러 개 동맹체제가 다 무너지면서 중국이 굴기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겠다, 허락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군에서 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양쪽 다 핵을 배제한 해군력으로서의 열전을 한번 동중국해에서 붙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요 전력이 뭐냐면 미사일을 쏘고 전투기를 떠서 이렇게 한다. 그럼 미국은 아무리 항공모함이 있다고 해서 땅에서 이렇게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 앞바다에서 하면 여기 비행기도 뜨고 막 날라올 텐데 이 부담을 왜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날라오지 못하는 이쪽에서 하겠죠. 안다만 제도 쪽에서 이렇게 하려면 중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중국이 이쪽에 안다만 제도에서 분쟁했을 때 미사일과 전투기가 뜰 수 있는 이쪽 땅 어디가 보여요, 여러분? 미얀마잖아요. 이 미얀마 이 버마 루트라는 거는 옛날에
일본이 이렇게 해서 중국을 압박할 때 중국이 국민당이 버틸 때도 미국이 이쪽으로 해서 이 루트로 중화민국을 지원을 해서 일본이 다 이겨놓은 전쟁을 중국이 버틸 수 있었던 게 미국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버마 루트로 여기를 지원을 한 거거든요. 결국은 다시 중국은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고립되지 않고 바꿔로 연결돼서 보급을 하려면 보급로를 여기서 버마부터 해가지고 스리랑카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지부티 이렇게 연결해서 파키스탄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진주목걸이 전략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여기 스리랑카 섬 항구 확보하고 여기 버마 확보하고 지부티에다 해군기지 짓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전투기가 됐던 미사일이 됐던 어디서든 미국하고 한판 붙었을 때 준비를 지금 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겁니다. 지금은 물론 택도 안 되는데 해상 패권국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블로케이드입니다. 블로케이드. 봉쇄예요. 북한이 먹고 살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항구가 봉쇄됐어요. 항구와 공항이 봉쇄돼 있다고요. 물자가 들어갈 수도 없고 물자가 나올 수도 없어요. 필요한 자원도 못 나가고 필요한 상품도 못 판다고요. 그러니까 근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요, 여러분. 그 국가가 존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원을 확보하고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을 못 누리면 자원을 확보도 못하고 상품도 내다팔 수 없으면 그럼 그 나라는 뭘 해야 돼요? 자족을 해야 돼요. 자급자족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명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우리가 지금 상품을 내다 팔아서 반도체를 내다 팔아서 우리가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상품을 내다 팔 수 없고 자원을 사올 수 없다면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 되면 대한민국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러면 자원을 조달하고 미국의 동맹으로서 이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을 누리는 게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 중국한테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대결한다는 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를 감내를 해야 된다고요. 북한이 지금 이렇게 된 꼴이고 중국은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이렇게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해군력도 있고 핵무기도 있는데 니네가 우리의 자원과 상품을 끊으면 우리도 뭐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미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전면적인 제재 전에 금융 제재를 할 수 있고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예요? 자원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자원 수출 금지가 언제 벌어졌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한테 뭐를 끊었어요? 석유 수출을 끊었어요. 석유 수출을 끊으면 착살 나는 거죠. 핵심 자원 아닙니까? 산업에. 자동차도 못 굴리고 난방도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거죠. 전쟁을 하든지 항복을 하든지. 일단은 자원 수출 전에 금융 제재가 먼저 들어갈 겁니다. 금융 제재가 들어간다고 하면 중국은 뭐를 확보해야 돼요? 달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숨통을 튈 수 있는 허브가 있어야 되겠죠. 그 나라의 경제 규모가 너무 작다면, 동남아 정도 수준의 경제 규모가 작다면 거기에 뭐가 없어요? 거기 달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는 나라 중에서 달러를 구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규모가 돼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침투할 만한 나라, 이 주변을 쭉 보세요. 달러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자기가 침투할 수 있는 나라, 여기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만만한 게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신사임당이 있어요. 5만 원권. 따이공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이유는 보따리상 얘기하는 겁니다. 보따리상. 우리나라 면세점의 70%를 털어먹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제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법 도박이에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기타 등등에서 경찰들이 수사하다가 막히는 게 뭐예요? 서버가 해외에 있다. 해외에 있고 이 동남아권에도 많고 중국에도 많다. 한국 깡패와 밖에 깡패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로 보인다. 자, 불법 도박과 이 기타 등등의 규모 어마어마하고 이 따이공으로 인해서 유통되는 규모도 어마어마한데 이들이 뭘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신사임당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 중국이 금융 제재를 당했을 때 한국에서 신사임당을 뭐로 바꿔먹고 달러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몇백만 명이 우리나라에 여행객으로 오잖아요. 여행자 1만 불로 잡고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의 현금이 유입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금융 제재, 그 다음에 봉쇄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죠. 2025년에 여기를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한 이후에 중국이 자기네들의 달러를 바꿔 먹을 수 있는 기지로 작업을 안 했겠냐고.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중국이 한국을 뭐로 만들어놨다? 저수지로 작업지를 안 했겠냐고. 그래서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범죄 합동수사단 부셔버렸어요. 남부지검에 있던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시켜버리고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 능력을 아예 대한민국에 제거를 해버렸다고요. 왜? 라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이 미중 패권 전쟁 과정에서 중국이 달러의 저수지를 인근에서 구하려고 했을 때 여기 아니면 어디가 있냐고.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한국에서도 저수지를 만들어야지. 친중은 곧 금융세력이다. 우리나라에서 테마주라는 거 있어요.
연도별 테마주가 있는데 2015년부터 벌어졌던 이 테마에서 일명 화장품에서 이 K뷰티, 저는 이거 대단히 의심합니다.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2차전지, 2차전지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전기자동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5G 네트워크.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중국이 파노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게임, 그리고 엔터. 이런 쪽에 중국이 장난질, 금융적으로 장난질 치는 거에 대해서 한국 정치는 여야 관계없이 어떻게 돼 있다? 무방비 내지는 합작을 했다. 중국하고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K뷰티, 엔터, 그리고 2차전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하고 연결 가능성, 아까 이제 불법 토토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패권 전쟁 과정에서 중국의 전략적 목표에 한국이 이용당하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열려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고 반드시 털어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